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지금 완공된 아파트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이 심각한데요. 부산, 대구, 울산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계속 쌓여가면서 지방의 건설사, 시행사 부도 위기, 이미 부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이 문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 몇 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 시름 커지는 지역경제. 또 하나 볼까요?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 준공후 미분양 2만 가구 돌파.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악성 미분양 3년 11개월 만에 최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미분양은 들어봤는데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네, 다 지어졌는데, 그죠? 다 지어졌는데 아직도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정식 용어는요,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바로 입주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떠안고 있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악성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을까요? 자, 이것은 단순히 분양이 안 된 것을 넘어서요, 시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은 주택이 곧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지역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악성 미분양 2만 가구. 자, 이것이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쌓이면서 현재는 2만 1,480 가구가 미분양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여기 보셨듯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요, 지방이 더 심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지방 도시 중에서 미분양 아파트 가장 심각한 1위 도시 어디일까요? 네,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그 다음 2위는 어디일까요? 네, 울산입니다. 울산은 현재 1,886가구 정도가 미분양인데 이 역시 부산에서는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울산, 경남, 네, 이 정도로 지금 지방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전국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악성 미분양의 수도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아파트 미분양 상황이 지방 심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까지도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지는 데는 당연히 원인이 있겠죠. 자, 그 원인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급 과잉입니다. 네, 너무 많이 지어졌어요. 인구에 비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대구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인구가 줄거나 정체로 가고 있는 거죠. 현재 대구 인구 약 218만 명 정도 됩니다. 자, 대구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정체 또는 하락을 하는데 최근 2021년부터 2024년까지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거나 정체하고 있는데 그럼 대구 지역 아파트 공급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자, 대구는요, 최근 몇 년간 매년 2만 가구 정도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신규 공급량 약 8,600가구인데요. 이 중에서 분양이 된 건 1,000가구 정도, 약 12.7%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미분양이죠. 아주 심각하죠, 생각한 것보다. 또 2022년 말 초과주택 공급 13,000가구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분양이 많았는지. 그 원인 첫 번째는 뭐였죠? 공급 과잉.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졌다는 거죠. 자, 대구 봤죠? 자,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급속하게 늘다가, 그죠? 90년대 중반부터 인구가 줄고 있죠. 또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인구 약 348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부산 역시 인구가 줄거나 정체가 아주 심각한데, 자, 아파트 공급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2024년 기준으로요,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 약 5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부산에서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것은 손님은 10명인데 식당은 50개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맛있게 해도 손님 숫자가 절대로 적으니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요, 2023년 기준 판매율이 16.9, 분양률이 16.9,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지방에 미분양이 많아지는 두 번째 원인,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돈 빌리기가 너무 어렵고 또 무섭다는 거죠. 지금 대출 많이 껴서 집을 사거나 또는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지금 피부로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집을 사요. 그런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해볼게요. 5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예전이라 해봤자 2020년, 2021년 요때 대출 금리가 2% 정도 됐었죠. 그러면 연이자 5억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2%일 때는 이자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8, 90 정도 되는 거죠. 네,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가 4%, 5% 올라가게 되면 연이자가 2,5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죠. 직장인들은 내가 월급 받아서 지출할 거 다 빼고 이자 빼고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추가로 100만 원 정도 더 매달 나가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집 사기가 무섭겠죠? 망설여지겠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경기 침체에 맞물려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 심리는 특히 지방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아무리 좋은 집이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집은 지금 집 사는 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 미분양 원인 세 번째는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입니다. 자, 집값이 너무 비싸죠? 왜 그럴까요? 인건비도 특히 건축 자재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 볼까요? 부산 지역에 지금 평당 분양가 얼마나 될까요? 약 2,30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 아파트 한 5, 6년 전에 분양받은 것들은 평당 분양가가 한 1,400만 원 정도. 건축비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부산 지역에서는요,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는요, 전체 물량의 절반도 분양이 안 됐다고 합니다. 또 경쟁률도 0.6대 1 정도. 수요자들은 지금 이렇게 비싼데 굳이 새 아파트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지방 아파트 미분양 왜 이렇게 심각한지 그 네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역 경제도 침체하게 됩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보면 앞으로 30년 후 서울 인구 150만 명 증발 준다는 거죠. 150만 명이 준 예정이고요.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부산이 85만 명, 대구는 약 57만 명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줄거나 정체인데 앞으로 더 많이 줄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 침체가 됩니다. 제조업 중심이었던 도시들의 산업 구조 변화, 또 글로벌 경제 심화 때문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요, 한때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자, 이 도시 최근에 몇 년 동안 석유화학 또 조선업 불황 때문에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젊은 층 더 이상 지방에 있지 않고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니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서울 수도권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또 대구 울산 5년 동안 수십만 명이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한 통계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한국인 97개월 만에 한 명 늘었다. 한 명. 97개월이면 한 8년 정도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 한국인 한 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탈울산이 마침내 멈췄다. 자, 김두견 울산시장도 이달 초 신년사에서 울산 인구 드디어 한 명 늘었다. 네, 이렇게 한 명 늘은 걸 너무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기존엔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지방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지방의 인구가 계속 줄거나 정체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니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사람이 떠난 마을에 집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방 미분양 원인 4가지 말씀드렸죠.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급 너무 많이 됐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세 번째, 높은 분양가. 네 번째, 인구 감소. 이것이 맞물려서 지금 지방의 미분양 세태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방 미분양 상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건설사의 위기입니다. 부도와 폐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 기사 보겠습니다. 부도 5년 만에 최대치. 뭐가요? 중소건설사가. 이게 2024년 뉴스 기사인데요. 올해, 요새 내년인지 2025년이죠. 올해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3년 전에 지은 것도 미분양. 올해 폐업한 건설사 2,100곳. 심각합니다. 2025년 올해 1월 뉴스 기사입니다. 1월 폐업 건설체만 230곳. 뭐 이런 신문기사 보지 않아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사하고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미 폐업한 대표님들도 제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건설업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왜 폐업을 할까요? 왜 부도가 될까요? 악성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수익을 못 내죠. 뭐 이건 당연하고. 그런데 준공 후에도 주택을 떠안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 또 업체들이 다 대출을 받아서요. 엄청난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건설업체의 재정적 압박을 하고 또 견디지 못하면 결국 폐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건설업체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연쇄적으로 그 지역 경제를 안 좋게 만들고 일자리 또 소비 위축을 연이어서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 실업, 지자체 주도 살려야. 이것이 지금 지방 지자체 거의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건설업체가 힘들어지는 거, 이것은요. 그 회사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또 공사를 진행하는 인력, 그들을 수용하는 주변 상권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보시면 자, 건설업 2025년 1월에만 16만 9천 개 일자리 잃어. 이것은 2013년 이후 가장 큰 고용 감소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요. 도매, 소매업으로 파급이 되고 이 부분에서 9만 1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건설업의 위기는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또 그를 통해서 가격 하락,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것은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부정적인 영향을. 자,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몇 년 전에 5억에 샀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되는 것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 4억 정도의 할인 분양이 된다고 해볼게요.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그것들이 비싸게 팔려야 내 아파트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요. 투자자들도 시장 진입을 꺼리게 됩니다. 자, 지금 사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관망세가 길어지고 이는 다시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영향은요.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월세 시장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요자들은요. 구축 아파트나 자금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요. 이런 전세, 월세 품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미분양 사태 경기도까지 덮쳤다. 네, 지금 서울 일부 지역도 미분양 상태가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악성 미분양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건설사 위기에서 시작해서 지역 경제 침체, 또 부동산 시장 불안정, 전월세 시장의 변화까지 이 문제가 단순히 몇몇 기업, 몇몇 건설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 큰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했는데 이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관망도 전략이다. 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요.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시장을 좀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지방, 또 지방에 의해서 경기도까지 악성 미분양 사태가 왜 일어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관망도 전략이다. 기억하시고요. 네, 시장을 잘 바라보시면서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